네,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세 4,850, 60까지 올라왔는데요. 시장의 변수들을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머닝 전략은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월요일이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이라면서요. 마틴 루터킹 데이고 20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이 이것도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거 한다는 건 아니더군요. 근데 이제 뭐 중대발 이 판결을 예고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꽤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 결과를 발표를 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뭐 시장은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갑자기 이제 어떤 판결이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대응하는 상황이 생기면 또 거기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위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관세가 내려갈 거니까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관세가 정말 후퇴가 된다라면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당연히 대응하겠죠. 예, 그러니까 또 대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예상하기 어려운 뭐 품목별 관세를 다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또 따지면서 관세율이 높아진다든가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이제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15% 관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바꾼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자꾸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관세 문제라든가, 네, 그린란드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세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도 좀 약세 보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관세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긴장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뭐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갑니다.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인데 마차도가 갖다 줘서 받았어요. 본인은 받았다고 할 거예요. 참 트럼프의 방식은 참 이해할 수 없으나 그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는 뭐 지금 기업 실적도 좋고 또 거기다가 밸류업에 대한 상법 개정안 모멘텀도 있고 워낙 좋은데 사실 환율 문제가 좀 걸림돌이었는데 연말에 우리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로 좀 안정이 됐고 또 미국 재무장관 얘기로 안정이 되는 듯 하다가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환율 움직임들 또 관련된 외국인들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우선 이제 환율은 뭐 국내외적인 요인이 겹쳐서 쉽게 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는 돈 많이 벌어오는데 기업들이 뭐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아서 돈 많이 벌어오는데 이걸 품고만 있고 환전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환전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또 나가는 자금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해외 요인은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엔화하고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시아 외환시장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의 환율을 묶어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겹치면서 이제 환율이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환율을 기술적으로도 가끔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 차트에서 그 직전에 한번 2% 이상 주간 하락한 날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주간 2% 정도 빠진 적이 있는데 저 화살표 제가 표기한 게 뭐냐면 주간으로 환율이 2% 빠졌을 때입니다. 보시면 그때가 고점이 되고 대부분 다 그 고점을 다시는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보통 주간 올라가던 환율이 주간 2% 정도의 변동성으로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면 피크 쳤다.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베센트 장관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도 시장이 다시 금방 이렇게 밀렸듯이 현실적으로 뭐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기는 어렵겠지만 1,500원을 넘어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경우의 수는 유가가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에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원유를 10억 배럴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1달러당 10억 달러인데 10달러가 올라가면 100억 달러가 더 추가 비용이 나가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환율이 갑자기 더해지면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유가가 안정되는지 여부가 지금 환율 가지고 그냥 아직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로 갈지 아니면 이제 환율이 좀 부담이 될지를 작용할 수 있어서 국제 유가의 향배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주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까지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 또 마이크론이 오르면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단기에 좋긴 한데 단기에 너무 올라서 이제 부담인데 그래도 또 꾸역꾸역 밀리지 않고 갑니다. 반도체 전략은요. 예, 뭐 워낙 이익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올해 뭐 100조 원대 이익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30조 원, 150조 원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10만 전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 15만 전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15만 전자에서도 지금의 주가는 실적이 증가되는 게 내년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다. 뭐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주가가 뭐 피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공급 부족이 뭐 올해나 내년도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속도를 조절할지언정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주말에 이제 급등했을 때 내부자가 이제 매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내부자 매수했던 주가가 337달러 정도. 그러니까 그 급등하기 직전 주가,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도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네.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결국 방향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여건상 우리 증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 관세 문제가 좀 불거진 게 있잖아요. 러트닉 장관이 뭐 관세.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언론에서 너무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발언한 자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공장 짓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외국에다 지으면 싸게 반도체 만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 공장 지으니까 이게 좀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달래는 차원에서 메시지 나온 측면이 있는데. 립서비스. 예,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좀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오버한 것 같지만 반도체 지금 관세 부과하게 되면 미국도 손해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꺼번에 보여주실 수 있으면 현재가를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었고요. 하이닉스가 강세였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또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요. 그만큼 이제 뭐 조정 자체가 거의 뭐 장중 조정일 정도로 반도체는 강하고요. 로봇 관련해서 오늘은 뭐 현대차도 금요일 하루 쉬었죠. 오늘 현대차가 또 강한 상승세이고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 말고 기존의 로봇주들이 아주 또 막 불을 뿜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예, 뭐 현대차가 이제 로봇주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움직이는 원리하고 이제 로봇 움직이는 원리는 결국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를 구석구석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칩 심어가지고 이제 똑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자동차사들이 로봇 만들기에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로봇 만들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현대차의 비전은 이제는 로봇 쪽으로 넘어가면서 될 거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고민을 했던 게 그 비싼 걸 누가 살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뭐 가정용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그 비전을 좀 제시한 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대차에서 제시한 게 아니라 외국 쪽에서 외국 언론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할 것 같아라고 얘기한 게 구독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그러니까 그 로봇 한 대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 구독식으로 하게 되면 뭐 5년 동안 나눠서 비용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중화될 수 있어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까지도 가정에서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유럽은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다 바꿨다가는 제조업상 지금 이제 중국이 전기차 저가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남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대차는 구도적으로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과 로봇이 더 강세를 보이면서 끌고 갈 수 있게 돼서 로봇이라는 한 축의 공급사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한 축의 공급사들이 교차로 계속 올라가게 돼서 지금은 이제 주변주들 흐름도 좀 같이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키를 맞추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바이오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오가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호재로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또 좀 조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바이오가 약합니다. 바이오 시각은 어떠세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코스닥 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그걸 또 같이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없던 기록 하나 나온 게 최근 기록에서 3일 연속 오른 게 작년도 12월 10일 이후 처음이거든요. 예. 그 정도 올라가고 있고 950포인트라는 건 2020년 이후에 계속 상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50을 넘어서 960까지 간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저항대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금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주들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코스닥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순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갈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떤 다른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뭐 워낙 뭐 강화해서 쉽게 주식을 덜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는 조정도 생각하자는 시각도 꽤 있어요. 전략하고요. 네, 전략하에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오늘 종가를 플러스가 나면 12일 연속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식장 생긴 이후에 가장 길게 올라간 게 13일이었거든요. 13일, 12일 그렇죠. 예, 근데 네. 그 13일 나오고 했던 게 뭐 예전에 우리나라 뭐 IT 버블 때나 뭐 이럴 때나 나왔던 기록이라서 언젠가 이제 이번 주 내에도 한 차례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조정이 나와도 지금 시장이 올라갔던 기본적인 축, 그러니까 한국은 저유가 시대, 그다음에 AI,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깨지지 않는 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거나 더 벌어들이고 있는 두 축, 전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 하나, 그다음에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또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서 증권주와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주목을 해서 달러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수가 올라갔을 때 지수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정이 오더라도 깊은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럼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조건상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AI가 가장 좋은 환경인데, 이 두 가지가 마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좀 그러니까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PBR 밴드로 봤을 때도 원래는 지금 정도 되면 좀 PBR에는 부담이 됐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PBR 밴드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축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있고, 예, 자동차, 증권, 지주회사. 자동차는 로보 모멘텀 플러스 이제 본업 모멘텀 합쳐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업 쪽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라든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이 네.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로봇이 다 커버가면서 주가 측면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넘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차 11%까지 올랐어요. 와, 940조짜리가 요즘은 이런 대형주들이 뭐 과거의 중소형주 같은 흐름으로 하루에 10%, 15%씩 오르는 시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시장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를 한번 확인할까요? 예, 코스피 4,867. 다시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가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플러스를 오가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가면서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가 지수를 끌고 가는 거죠. 네. 코스닥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의 좀 기맞추기, 코스닥으로의 가능성들을 계속 엿보고 있는 건데요. 시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뜨거운 장입니다. 예, 시장 공감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좋은 결정하세요. 고맙습니다.